증상이 초기에 비해서 많이 경하면 그냥 감기처럼 앓다가 나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말씀을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증 환자 수는 확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 치명률은 대개 0.16%로 알려져 있고 델타 변이 치명률은 0.8%로 비교해 보면 한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증상이 약한 대신에 전파력은 약 3배 정도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많아질수록 중증 환자의 비율도 높아질 수 있겠고 네. 사망자의 수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던가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는 이러한 노출이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설 연휴 동안 급증한 코로나19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 증상인데요. 몸살, 그다음에 재채기, 피로, 콧물 순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발진까지 날 수도 있다. 아. 이게 정말 감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교수님. 최근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초기 감기 증상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오미크론 증상이 경미하고 감기랑 비슷한 이유가 하기도를 침범하기보다는 감기처럼 상기도를 침범하기 때문인데요. 일반 감기처럼 목이나 코에서 주로 증식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건강하신 분들은 한 5, 6일 정도면 감기처럼 잘 낫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밤에 잘 때 식은땀이 좀 많이 난다거나 몸에 피부병 같은 발진이 좀 생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감기 증상 이런 증상이 좀 동반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오미크론을 의심해 볼 수는 있고요. 네. 거기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예. 특히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네. 몸에 감기 증상과 더불어 땀띠 같은 발진이 난다고 하면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검사 관련해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는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고위험군 제외하고는 PCR 검사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의료자원이 너무 소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PCR 검사하고 신속 항원 검사에 이원하는 체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원래 하시던 대로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PCR 검사를 받지 못하고 선별검사소나 아니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셔서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받아봤거든요. 네. 네. 자가키트는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교수님? 검사 방법은 비슷합니다. 여기 자가 키트가 있는데요. 네, 갖고 나오셨네요. 네,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이제 튜브하고 마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테스트하는 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취하는 면봉이랑 이제 비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이 튜브를 여기다 이제 면봉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튜브를 까시고 예. 아, 이 면봉으로 이제 채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깊이 잘 넣으실수록 결과가 잘 나옵니다. 아. 혼자 하시다 보면 네. 이게 솔직히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네. 굉장히 힘드시지만 네. 조금 참고 호수 깊숙이 넣어서 조금 비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 이렇게 해서 검체를 잘 채취했다 하시면 여기 시약통에 넣으시고 잘 흔들어서 잘 물 같은 거에다 섞어주신 다음에요. 넣고. 예.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개가 있거든요. 네. 마개를 닫으시고 이 네. 거꾸로 들면 스포이스처럼 시약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여기다 우리 임신 테스트 하는 것처럼 시약판에다가 이렇게 한 두세 방울 떨어뜨리시면요. 아, 그 물을 나중에 이제 한 거기다가. 15분에서 30분이면 결과가 나오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C하고 T라고 써 있는데 예. C에만 줄이 나오면은 음성인 거고요. 네. T까지 해서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라고 판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 두 줄 신기하네요, 나오면. 진짜.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PCR 검사는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민감도가 굉장히 99% 이상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신속 검사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는 대신 민감도는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의료 자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검사할 때는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깊게 넣는 거 있잖아요, 코에. 그거는 너무 어디서 무서워. 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요 키트 안에 들어 있고요. 아, 키트 안에 지금 이제 키트는 이제 사시는 게 아니고 선별검사소에 가시면 무료로 배포가 됩니다. 그렇구나. 선별검사소에 가시면 아. 키트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전문가 지도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결과가 한 30분이면 나오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가지 마시고 대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병의원 가셔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셔도 검사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료비가 있기 때문에 한 5천 원 정도의 진료비는 자가로 부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스스로 해야 되는 만큼 사용법을 좀 사전에 잘 숙지해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치료제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투약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는 거는 아닌가 봐요, 김 교수님. 네,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의 치료나 진료에 있어서의 효용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한된 인원에게서만 이 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6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특정한 질환 등으로 인해서 고위험군인 분들, 나아가서 요양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혹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생활치료센터에 계시거나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서 약제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크게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챙겨주니까요. 네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약을 주게 되면 네. 약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약은 항상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작용이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저에 본인이 먹고 있었던 약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이 팍스로비드로 인해서 농도가 증가하거나 하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저에 본인이 먹고 있었던 약이 반대로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23종의 약물 성분과 관련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 중에 로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 같은 약제들, 그리고 정신과에서 복용하고 있는 네. 항간질제 성분 중에 뭐 카바마제핀이라든지 페니토인 같은 것들, 진통제에도 들어있는 성분들, 통풍약제, 네. 이런 굉장히 저희가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약제들과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러한 약제들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팍스로비드를 쓸 때 부작용이 생길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네.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대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걸러집니다. 기존의 그런 약들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이 약을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걸러지는데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약을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정부에서도 알지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분이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한 성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네. 성요한풀이라고 저희가 요즘에 우울증이 있거나 피부 등에 좋다고 해서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 영양제 성분인데 허브인데 이걸 드시게 되면 역시 약의 효과가 굉장히 변화하기 때문에 이 성요한풀,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하는 것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심해서 이 팍스로비드 사용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먹는 치료제가 나와서 정말 안심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치료제 성과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부작용도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송 네. 교수님. 네, 최근에 굉장히 희망적인 임상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팍스로비드를 증상 발현하고 3일이나 5일 내에 투여하게 되면 입원이라던가 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걸 거의 약 90%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망에 대한 위험도도 3일이나 5일 내에 투여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김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구토라던가 미각 이상, 뭐 어지럼증, 근육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약을 투여할 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